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부동산 하락과 상승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나옵니다. 요즘 분위기는 하락을 전망하는 분위기가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계속 상승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하락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거래량 없는 하락입니다. 부동산이 하락하더라도 거래량이 평균을 유지하면서 사고팔고가 계속된다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부동산 거래가 실종된 상황에서 간혹 한 번씩 나오는 거래가 몇 억씩 뚝뚝 떨어져서 나타난다면 급격한 수직 하락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부동산 폭등기에 이르는 순간들까지 보면 거래량이 상당히 증가했었습니다. 이 구간이 서울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월 평균 6천에서 7천 건, 많게는 10,000건, 그리고 또 15,000건 이상까지도 거래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부동산이 불장이었습니다. 사겠다는 사람도 많고 팔겠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 기간에는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걸 토대로 경험적인 말씀을 드리면, 집을 파는 사람들은 다주택자 그리고 5060 세대 또는 지금 살던 곳에서 상급지로 갈아타기 하는 수요 등이 많았습니다. 집을 사는 사람들은 갭투자, 그 중에서도 무주택자면서 갭투자도 많았고 1주택자 분들이 여유자금으로 갭투자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20, 30, 40 세대가 또 많이 샀습니다. 앞서 말한 상급지 갈아타기를 하시는 1주택자 분들도 집을 팔고 또 새로 사야 하니까 당연히 전체적인 거래량이 또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깐 제가 또 3000% 빠져서 이야기 하나 드리자면, 상급지 갈아타기를 하셨던 분들이 모두 성공한 건 아닙니다. 제가 중개했던 분들도 실패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왜 실패했다고 하는 걸까? 일단 본인 주택 1주택을 팔고 지금보다 나은 상급지로 더 넓은 평형으로 이동을 하려면 당연히 돈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내 집값이 오르면 남의 집값도 똑같이 오릅니다. 내 집값은 오르는데 남의 집값이 오르지 않고 나를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동네마다 이게 오르는 시차가 발생하면서 오르겠지만, 그걸 또 딱딱 맞춰서 집을 사고 파는 건 사실상 상급지 갈아타기에서는 타이밍 맞추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급지가 내가 있는 곳보다 먼저 오르고 내릴 때는 더 늦게 내리니까요. 내가 현재 빚 없이 대출 없이 1주택자 25평에 거주 중인데 옆 동네에 더 좋은 곳으로 34평이고 더 대단지고 또 1타 브랜드의 교육, 교통 모두 좋은 상급지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몇 억의 대출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상급지 갈아타기를 성공적으로 한 듯 보이는 순간이 있었으나 결국 대출금리가 폭등하면서 갈아타기 당시에는 감당할 수 있던 빚이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빚이 된 경우가 허다합니다. 거기에 2022년 거래량 없이 쭉 하락하면서 상급지 갈아타기 하신 분들이 패닉에 빠집니다. 물론 이분들이 대부분 아직도 집을 매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분들 입장이라면 쉽게 집을 매도하긴 힘들겠죠. 주담대 원리금에 대한 압박, 그러니까 빚을 갚아야, 매달 갚아야 하는 순간에서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샀던 금액보다 만약에 3억이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분의 순자산은 마이너스 3억, 거기에다가 더하기 그동안 낸 대출 이자, 양도세, 취득세, 중개수수료, 거기에 또 더하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동안의 마음고생 등등 손해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3000% 빠져서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이유, 아파트 거래량이 예전 평균처럼 쉽게 늘어나기는 좀 어려운 구조다, 현재 상황이.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부동산 폭등기에 가장 많이 사고 팔고 했던 이런 갈아타기 수요가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그냥 허리띠를 졸라매고 버티기를 할 뿐이지 집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물량은 언제 나올까? 그거는 또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집이라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못 버티는 순간이 올 때까지 끝까지 버티긴 할 겁니다. 거기에 또 하나, 바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합니다. 이분들 둔촌주공 살리기를 눈으로 직접 확인했고 그 효과를 체감했던 어떤 학습 효과가 생겨서
나라에서 또 한번 둔촌주공 살리기 2탄을 보여준다면 내가 다시 부활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부분은 영끌족 분들도 같은 생각이고 제가 직접 상담을 해보면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둔촌주공 살리기 냄새가 솔솔 나는 그런 정책들이 이제 서서히 또 나타나기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아직 시장 반응은 냉랭한 게 현재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장담은 못하지만 지금 정도의 수준으로는 둔촌주공 살리기 2탄은 불가능해 보인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부동산에는 어떤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라는 이슈를 쏘아 올렸으나 시장은 크게 반응 안 하고 있습니다. 뭐 구리시를 비롯해서 특별자치시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 시간 끌기용 아닐까 생각은 됩니다. 현행법상 이 부분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고 서울로 편입은 되는데 행정권이랑 재정권은 그대로 유지한 채, 그러니까 돈은 내 맘대로 쓰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이 돼서 집값은 뻥튀기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아무튼 일단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 구리시 토평, 오산시 세교 등 수도권과 전국의 5개 지역에 8만 채 미니 신도시급 신규 택지지구가 조성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일단 경기 남부권에 또 한번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건데, 이게 예상대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2025년에 택지지구 지정 완료하고 26년에는 지구계획 승인, 27년에는 사전 청약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3기 신도시도 지지부진하고 예정보다 늦어지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는 이것도 두고 봐야 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선거철에 맞춰서 또 나옵니다. 역시나 선거가 무섭긴 무서운 것 같습니다.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삼본 등 1기 신도시가 이 재정비되는 이슈는 지난 또 선거에도 대선에도 한번 또 빵 한번 터졌었던 거고, 당장 뭐 선거만 끝난다면 분당이 당장 내일 아침에라도 천지개벽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나 그 뒤로 조용하다가 선거철이 되니까 다시 한번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게 수면 위로 쓱 올라옵니다. 제가 잘은 몰라도 살짝 이 부분 예전에 공격수로 활동했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잘 해결된다 하더라도 일단 여기는 소송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소송 한번 걸리면 일단 1년, 2년은 기본적으로 늦어집니다. 단순하게 용적률 좀 높여주고 안전진단 패스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일이 척척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빠르게 진행이 돼도 20년은 걸릴 사업이 바로 1기 신도시 재정비입니다. 둔촌주공도 재건축 말 나오고 근 20년 후에나 입주하게 되는 겁니다. 1기 신도시의 모든 재정비가 끝나려면 30년이 걸릴지 40년이 걸릴지 모를 일입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린 이게 가장 현실적인 건데 결국은 이 중간중간에 어떤 부동산 바람이 불게 될 거고, 그 사이에 일반인들끼리 여기다가 서로가 돈을 놓고 돈을 먹는 그런 게임장이 될 확률이 높은 곳입니다. 아무튼 선거철마다 가장 써먹기 좋은 메가톤급 이슈가 또 한 번 나왔습니다.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그리고 송파의 잠실동, 이 4개 동의 제한이 일부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풀렸습니다. 그런데 또 아파트는 아닙니다. 빌라하고 상업용 부동산에 한해서 실거주 안 하고 이제는 갭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이 부분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을 거다, 또는 강남 빌라 정도는 갭 투자 들어올 만하다 등등 얘기가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둔촌주공 살리기 2탄으로 건드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갭 투자를 풀어주는 정책들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쏙쏙 나올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현찰 부자들이 부동산 시장에 다시 뛰어들게끔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요런 게 계속 나올 수도 있다는 저의 깊은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가 어찌됐건 저는 여러분께 부동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꾸준히 이런 상황들 전달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송파구 쪽의 아파트 가격 변화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파구 잠실에는 현대 3대장이 있죠. 엘리트, 잠실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에 더해서
그 바로 옆에 석촌 호수를 끼고 있는 레이크 팰리스, 여기에 거래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2678세대 대단지의 2006년 아파트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2022년 2월 달에 35억 5천만 원에 여기가 거래가 됐는데 최근에 27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난 정고점 대비해서는 8억 4천만 원이 하락한 금액입니다. 물론 잠실 지역은 배후 수요가 굉장히 탄탄한 편이고 전반적인 하락세라고까지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뚝뚝 몇 억씩 하락한 거래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는 한 상황입니다. 제가 며칠 전 영상에도 지금 강남도 몇 억씩 하락한 아파트 거래가 나오는 거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호가는 살짝씩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거래들이 많이 나올지 아니면 뭐 꾸준히 나올지 그냥 단발성으로 끝날지 요거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 어떤 강동구 이쪽 권역의 가격 기준은 뭐 그냥 이거는 흘려 듣기만 하셔도 될 내용이니까 흘려만 들으시길 바랍니다. 잠실의 3대장 엘리트의 국민평형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매매 가격이 20억 원 밑으로 내려서 거래가 되는 순간이 어쩌면 하나의 기점 또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서울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